넓게 펼쳐진 초록잔디, 그 끝엔 허름한 철제문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오면서 외교부는 공관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1억 원을 썼는데 행사 공간이 이렇게 허름하다 보니 정작 사용도 못하고 고급 호텔을 전전한 겁니다. 연휴가 끝나면 에이펙 등 외교 무대가 펼쳐질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로 입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장관은 2번 이사를 거쳐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는 외교 행사용으로 쓰기로 하고 실제 거주는 궁정동 관저로 최종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동이 중규모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주거동에 붙어 있을 이유는 꼭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용 건물 리모델링에만 15억 5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주차장. 테니스장에 잔디를 깔아 연회용 정원으로 개조했지만 담벼락은 마치 공사장 가림막처럼 허술해 보입니다. 간이 출입문에 자물쇠도 걸려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근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지하 주차장 철제 문이에요. 그런 곳에서 외교 행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고 어디 허름한데 아무데나 초청받아 간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준공 이후 외교부 장관 주재 귀빈 초청 행사는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호텔을 빌려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36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삼청동 관저에서 열린 행사는 내부 직원 워크샵 등 7건이 전부입니다. 조 현 장관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느라 궁정동 관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58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이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남동 관저로 옮겨오며 들어간 나랏돈만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2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게 되면서 용도가 또 바뀔 경우 세금이 더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을 소개한 행사입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 본관, 지금의 한남동 관저에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입주하면서 이 일대는 대통령 거주시설로 요새화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비서실장, 경호처장 공관으로 바뀐 겁니다. 외교부 장관은 현재 궁정동에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2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정부가 바뀌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교장관 관저 특성상 외빈 만찬 등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남동에서 급히 떠나온 초기엔 외교 행사를 치를 곳이 마땅치 않아 호텔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장관이 최근에야 입주를 완료해 다시 또 이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일대는 2022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경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래행성이라든가 그 비공개, 노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한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 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 원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쓰인 겁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습니다.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기게 된 각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무실과 관저의 이른바 이사 비용 문제가 시끄러웠죠. 그런데 저희 JTBC가 취재를 해보니 한남동 관저 진입로 보수 공사비를 용산구 예산으로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차피 같은 세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용산구 주민을 위해 쓸 돈이 관저 진입로 공사비에 쓰인 겁니다. 주민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구가 올해 하반기 도로 정비에 쓴 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한 건당 평균 1,500만 원 꼴인데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공사가 2건 있습니다. 각각 1억 2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공사를 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 보니 모두 새 대통령 관저 인근입니다. 국방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소유한 국가 땅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봤지만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오는 거 네. 일반 그럼 시민들이 이제 들어가고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대통령 관저로 바뀌기 전부터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의 관저가 모여 있어 입구부터 시민의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국방부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산구가 정비하거나 예산을 사용한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비에 사용된 돈이 일반 시민들의 도로 민원 처리용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구위에는 구청의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공문으로 찍어 내린 거죠. 어떻게 그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지자체에 이렇게 은근슬쩍 떠넘기는지. JTBC 김필준입니다. 취재진은 그래서 구청 예산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 진입로 보수에 쓰였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관련 공문을 입수하고 구청 관계자도 만나봤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전을 갑자기 하게 돼 예산이 부족하다며 구청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용산구는 8월과 10월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를 2차례 정비했는데 모두 사전에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용산구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입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0월엔 국방부의 공문 발송 하루 만에 용산구청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청 측은 용산구 예산이 쓰이는 것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전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나흘 뒤 1억 2천만 원 규모의 도로 정비 계획이 잡혔습니다. 시민도 이용할 수가 없고 용산구 소유 땅도 아니면 용산구 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지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에 문의하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고 국방부는 인근 주민들은 사전에 협조를 구하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 용산구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 공무원은 올해 공사가 이례적이었던 거라며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드릴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경호처에서 알아서 예산은 다 확보를 하실 거니까. JTBC 김한수입니다.